안녕하세요. 플로우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영상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저도 보유 중입니다. 언제든 안내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도 배당 불이과세 뉴스로 주식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비중으로 주식을 보유하기도 했고 지금은 추격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회사들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투자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호재가 있고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충분히 반영한 주가라고 판단됩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 주요 제품, 투자 아이디어, 리스크 및 결론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32.5%로 대주주, 제한수가 11%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최창우 회장이 15%를 지배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하나머티리얼즈가 9%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우 회장은 제한수 이분의 아버지고 이 제한수의 입장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의 지분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오르고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내려야 유리한 상황입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5% 이상 주주를 보시면 고객사인 도쿄일렉트론이 13.7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비중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도와주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주요 제품입니다. 반도체 식각 장비의 주요 소모품을 생산합니다. 실리콘 소재의 일렉트로드와 링 등을 주로 생산합니다. 플라즈마 식각 공정에서 가스를 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렉트로드, 웨이퍼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한솔 아이원스, 원익 퀸시, KNJ 등등 반도체 쿼츠, 파츠 회사에서 많이들 보신 제품입니다.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를 섞은 하이브리드 링도 생산합니다. 쓰임에 따라서 다양한 비율로 하이브리드 링을 생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식각에 쓰이는 제품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 디램이냐, 낸드냐, 파운드리냐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요 매출 처이자 고객사는 앞서 말한 도쿄일렉트론이고 그 뒤를 따라서 세메스, 삼성전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내 매출 비중이 D램의 30에서 40, 낸드의 60에서 70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와 가동률이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를 투자하면 캐펙스 투자 그리고 캐펙스에 들어가는 도쿄일렉트론의 제품 매출과 전방 회사들의 낸드 플래시 가동률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주 고객사인 도쿄일렉트론의 선전입니다. 도쿄일렉트론이 새로운 극좋은 식각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이 먼저 개발해서 치고 나오고 엠리서치가 뒤를 따라서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일정 부분 점유율을 가져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도쿄일렉트론의 IR 자료입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비이발성 메모리, 즉 낸드 플래시 장비의 예상 매출인데요. 25년부터 식각 장비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쿄일렉트론의 파츠를 납품하는 하나머티리얼즈 또한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가동률이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동률이 바닥을 찍고 다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콜에서는 낸드 수요 약세로 인해 일부 제품을 감산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3분기부터는 데이터 센터의
낸드 수요 때문에 낸드 가격이 5에서 10%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낸드의 가동률 또한 돌아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아산 제3공장 증설 완료입니다. 25년 1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건물이 1250억 정도 증가를 했고 완료를 했습니다. 기기 장치 또한 260억 증가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기존 캐파의 2배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본격적인 증설 효과는 3분기, 올해 하반기부터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및 결론입니다. 낸드 플래시 투입 웨이퍼량으로 본 생산 캐파인데요. 양쯔 메모리가 YMTC 메모리가 웨이퍼 기준 121만 장에서 올해 151만 장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마이크론까지 제치고 점유율 3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24년, 25년 1분기 점유율을 보면 예전에는 90%, 95%가 당연히 넘었는데 점유율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로얄티를 주고 쓰는 등 기술력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PBR 밴드상으로 보면 역사적인 저점으로 바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각 쪽 기업들은 기술력과 영업이익률로 높은 PBR에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왔는데 상황이 조금 개선되면 어느 정도 다시 높은 PBR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요약을 하자면 세 가지의 호재가 있고 중국 양쯔 메모리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